이번에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세모라고 하는 연산을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대요. 그리고 이번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서 합집합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차집합의 모양이 앞에 뒤에 대칭으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차집합 B는 여기 앞쪽에 연두색 부분, 그 다음 B 차집합 A는 뒤쪽에 하늘색 부분. 마치 그림을 그려봤더니 가운데가 뽕 뚫린 무슨 모양이야? 그렇죠. 나비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나비처럼 안 생겼나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뒤에 있는 식은 그림 그리기 편한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A하고 B를 합하래요. 자, 그러면 전체가 되겠죠. 거기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래. 아, 그러니까 여기 두 번 색칠해져 있는 부분을 날려주면 되겠구나. 다시 대칭 차집합 그림 어떻게 그린다? 앞에 있는 거 색칠해.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색칠해. 그래서 겹쳐지는 두 번 색칠한 부분은 뭐 하자? 빼자. 자, 이게 대칭 차집합 그림 그리는 방법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A, 세모, B, 그 다음에 다시 세모 A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A 집합하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A 세모 B는 우리 빠르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가 A 세모 B에 해당하겠네. 그 다음에 A는 여기죠. 자, 그러면 두 번 색칠한 부분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쪽 부분 지워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남아있는 부분은 B 전체가 되겠네요. 한 번 더 연습. 이번에는 3개짜리 A 세모 B에다가 여기에 세모 C를 했다라고 쳐봅시다. A, B, C. A 세모 B는 빠르게 색칠할 수 있으니까 먼저 칠해놓고 거기에 C. 자, 이제 두 번 색칠한 부분만 빼주면 되겠죠? 여기 지워주고 여기 지워주고. 자,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요. A, B, C. 색칠해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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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디? 여기까지가 답이겠네요. 대표 예제 풀면서 대칭 차집합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모라고 하는 연산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아, 대칭 차집합이구나 바로 알아들어야겠죠. 자, 기억. A 세모 공집합. 합집합해주면 A 빼기. 걔네들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 자, 따라서 연산의 결과는 A다. 기억은 맞네요. 자, 우리 기억 나온 김에 규칙성 한번 살펴볼게요. A가 두 번 있어. 자, 그러면 합집합하면 A, 교집합하면 A. 따라서 연산의 결과는 공집합이겠죠. 자, 이번에는 A가 세 번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한 거가 공집합이죠. 그럼 기억에 의해서 자, 이 결과 몇이다? A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번에는 A가 4개 있어요. 3개 한 개 A였잖아. 그럼 다시 첫 번째 줄 반복이죠. 자, 그래서 공집합 나오겠네요. 아, 결론. A가 짝수개다 그러면 답이 공집합이고 홀수개다 그러면 답이 A다 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죠. 니은 이번에는 A와 U네요.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차집합, 교집합하면 A. 자, 이 결과는 U가 아니라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하면 공집합. 따라서 연산의 결과는 전체가 되겠죠. 디귿도 틀렸네요. 마지막 리을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B, 그리고 전체. A 세모 B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여집합, B 빼고 나머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A 빼고 나머지니까 여기 되겠지. 두 번 색칠한 부분 지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깥의 부분 쓱 없어지네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남는 게 오케이. 나비 모양. 나비 모양 안 같다고요? 맞다니까. 자, 그래서 리을은 맞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입니다. 이번에는 그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라고 하는 연산이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된 거 보이시죠?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식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앞쪽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합 C는 자 여기 전체죠. 거기에 A와의 공통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 B 세모 C는 우리 바로 그릴 수 있죠. 나비 모양. 두 개를 세모 연산해주면 두 번 색칠한 부분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날려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남아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건 몇 번? 그렇지. 4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대칭 차집합 관련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주어져 있는 집합이 138이래요. 자, 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A, 차집합 B, 합집합. 그 다음에 얘는 비교 A 여랑 똑같은 거니까 B차집합 A죠. 써놓고 봤더니 얘가 뭐인 거야? 그렇지. 대칭 차집합 나비 모양 되겠네요. 그러면 그려봅시다. A, B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죠? 그 얘기는 A에 1, 3이 이미 들어가 있지? 자, 따라서 8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1은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B집합 A제곱 마이너스 4A-7이 뭐일 수 있고 8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플러스 2가 8일 수도 있는 거죠. 각각 풀어주면 뒤에 거 A는 6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5는 0이 되는 건데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는 존재하지 않죠? 자, 따라서 정답은 A는 몇이다? 6이다 라고 풀 수 있죠. 대칭 차집합은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오니까 내용 꼭 복습하세요. 이번에는 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배수 집합과 약수 집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을 자연수 N의 배수 집합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집합기호 생략하겠습니다. 1, 2, 3, 4, 5. 자, 얘네들이 원소가 될 거고 A2는 2의 배수인 거니까 2, 4, 6, 8. A3은 3의 배수 3, 6, 9, 12. A4는 4의 배수 4, 8, 12. A6은 6, 1은 6, 6, 2, 12, 6, 3, 18. 자, A8은 8, 1은 8, 8, 2, 16. 자, 얘네들이 원소가 되겠죠. 자, 각각의 포함관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2, 2의 배수 집합은 자연수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역시 3의 배수도 자연수 전체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A2와 A3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4의 배수는 2의 배수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8의 배수는 4의 배수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A6, 6의 배수는 2의 배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역시 A4와 A6은 별다른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배수 집합은 숫자가 작을수록 집합은 크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 집합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A4, 즉 4의 배수 집합이 어디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쳐봅시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자, 여기죠, 여기. 자기는 자기의 부분 집합이니까 일단 4. 그 다음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졌죠?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 2, 1이 되는 거고, 자, 이 숫자는 결국 누구예요? 그렇지, 4의 약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어떤 집합이 A2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쳐봅시다. 자,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A2라고 하는 집합에 누구누구 포함됐었죠? 그렇지,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같지? 즉, 네모 안에는 2, 4, 그 다음에 6, 8 쭉 나오겠네요. 자, 이 숫자는 결국 어떤 숫자야? 그렇지, 2의 배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배수 집합의 포함 관계 자체가 약수 배수 관계에서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와 A3, 즉 2의 배수와 3의 배수, 공통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직접 나열해서 한번 써볼까요? 2, 4, 6, 8, 10, 12 이렇게 가는 놈하고 3, 6, 9, 12 이렇게 가는 놈하고의 공통 부분은 결국 6, 12, 18. 자, 누구죠? 그렇지. A, 6의 배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의미상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부분, 공배수가 되겠지? 즉, 6은 어떤 의미야? 2와 3의 최소 공배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A4, 교, A6. 어떤 의미야?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래요. 자, 그러면 4, 8, 10이 나가는 거랑 6, 10이 나가는 거. 자, 12부터 겹치기 시작하죠. 자, 따라서 A, 12. 12의 의미가 뭐다? 그렇지. 4와 6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결론은 교집합은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합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4와 A6을 합쳐볼게요. A4란 얘기는 4, 1은 4, 4, 2, 8, 4, 3, 12, 16 이렇게 가는 놈이고 A6은 6, 1은 6, 6, 2, 12, 6, 3, 18 이렇게 가는 놈이죠. 자, 얘네들 원소를 다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4, 6, 8, 12. 자, 어떤 수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일반적으로 합집합은 등호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어디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자, 얘네들 다 합쳐보면 결국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죠. 2의 배수 집합에 포함된다. 자, 2가 되니까 당연히 뭐도 된다? 1. 자, 그러면 우리 2의 의미 부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현재 어떤 숫자다? 그렇지. 4와 6의 최대 공약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A2 합 A4 즉 2의 배수의 집합 2, 4, 6, 8 가는 놈하고 4, 1은 4, 4, 2, 8, 4, 32 가는 놈을 합쳤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결국 누구야? 2, 4, 6, 8 이때는 뭐가 성립한다? A2다라고 해서 합집합인데 뭐가 성립하죠? 등호가 성립하죠. 선생님 아까 합집합은 등호 성립 안 한다면서요. 일반적으로 합집합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이미 서로가 약수배수 관계다 그러면 포함관계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는 합집합이어도 등호 성립한다. 합은 큰 게 장땡이니까 자, 숫자가 작을수록 큰 집합이었죠. 자, A2다라고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 배수 집합은 서로 약수배수 관계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집합이다. 자, 그리고 교집합은 등호가 성립해요.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등호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약수배수 관계에서는 합집합일 때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대표 예제 풀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0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이래요. 그리고 A에는 N의 배수의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A3 교집합 괄호 안을 봤더니 합집합이네요.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등호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 하지만 A2, A4 주어져 있는 숫자 자체가 약수배수 관계니까 포함관계에 성립하죠. 누가 더 큰 집합이다? 그렇지. A2가 더 큰 집합이다. 자, 마지막 마무리.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부분 결국 6의 배수다라고 쓸 수 있고 6의 배수가 100까지 몇 개가 있냐라는 얘기죠. 자, 6 곱하기 1부터 해서 96, 6 곱하기 16까지니까 총 몇 개다? 16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2, 교, A, 3, 합, A4.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생각해 봤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합집합이 들어가 있는데 두 개의 숫자가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등호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앞부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분배해서 써준다. 자, 정리해보면 A2 교 A3 합집합 A2 교 A4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A2, A3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부분은 A6. 자, 합집합. 그 다음 여기는 그렇지. A4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또 합집합이 나와 있는데 4와 6이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Bn을 자연수 n의 약수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각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집합의 원소를 써주면 집합기호 생략하겠습니다. B2는 2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B3는 1, 3, B4는 1, 2, 4. 자, 그 다음에 B6,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B8은 1, 2, 4, 8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B1은 B2에 포함이 됩니다. B2는 B4에 포함이 되죠. 마찬가지로 B4는 B8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B3는 역시 B6에 포함이 되는데 B2와 B3 사이에는 별다른 포함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리고 B2는 B6에 포함이 되고 B4와 B6은 별다른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약수 집합의 경우 밑에 있는 넘버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다 그러면 포함 관계 성립하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집합이 커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 집합이 갖고 있는 성질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4, 즉 4의 약수 집합은 어디에 포함되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 8, 12,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즉, 이 숫자들은 누구야? 그렇지, 4의 배수.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수 배수 관계다 그러면 서로 포함 관계 성립한다. 약수 집합은 아래 있는 넘버가 크면 클수록 집합이 커진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한 번 더 거꾸로 B 네모는 B4에 포함이 되는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뭘까요? 그렇지. 1, 2, 4. 자, 1, 2, 4의 정체가 뭐야? 4의 약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교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B4와 교집합 B6이라고 해봅시다. B4란 얘기는 4의 약수인 거니까 1, 2, 4. B6은 1, 2, 3, 6입니다. 즉, 4의 약수와 6의 약수의 공약수를 구하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1, 2. 즉, 얘는 B2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2의 정체는 4와 6의 최대 공약수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당연히 4의 약수, 6의 약수의 공통 부분이니까 최대 공약수.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는 합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B4 합집합 B6 4는 1, 2, 4가 약수죠. 자, 그 다음에 B6 6의 약수는 1, 2, 3, 6. 자, 여기 써있는 모든 원소를 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6. 자, 다시 뭐의 약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합집합의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포함된다라고는 쓸 수 있죠? 어디에 포함되죠? 그렇지. 12하고 24, 땡땡땡 다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12에 의미 부여를 해보면 자, 12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다라고 쓸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번에는 B2 합집합 B4라고 해봅시다.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등호로 바꿔 쓸 수 없지만 이 4처럼 서로 약수, 배수 관계에 있는 것들은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내가 등호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어떤 게 더 큰 집합이다? 그렇지. 약수 집합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집합이기 때문에 자, 얘는 B4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약수 집합 역시 서로 약수, 배수 관계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약수 집합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집합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교집합은 등호가 성립한다.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일 때는 얘가 등호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약수, 배수 집합에 대한 내용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